80대 중반 시부모님 보험 하나 없는데 유병자 실비라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유병자 실비라고 지금 딱 치고 나온 거 봐서는 어떤 병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병력이 있지 않으면 유병자 실비라는 거를 함부로 쓰지는 않거든. 근데 병력이 지금 있으신 건데 유병자 실비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노후 실손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유병자 실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걸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쓸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유병자 실비는 돈을 모아서 병원비로 쓰세요. 왜? 유병자 실비는 보험료가 더럽게 비싸. 알겠죠? 병원비를 써라! 우리 짱 레몬짱님 문의드려요. 임신성 갑상선저하로 임신에 약 먹다가 출산을 약 안 먹는데 출산 2년 후 다른 병원에 피검사에서 정상 수치 확인한 것도 1년 이내 재검으로 들어가나요? 라고. 이거는 재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단순 건강검진이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신성 당뇨 또는 임신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항진증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짱내문짱님 알겠죠? 거기까지. 피보험자는 A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B로 동의를 하거나 계약자 A, 수익자 B일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사망보험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 자, 우리 홍석현 FC가 지금 질문한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이 그게 핵심인 거야. 사망보험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라고 그랬어.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뭐다? 그냥 적법하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가 누구이거나 수익자가 누구이거나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 수익자가 누구라 그러면 이거는 수익자 지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근데 수익자를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법정 상속인 순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수익자를 100% 지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B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수익자 지정을 만약에 B 따로 A 따로 했다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A가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이제는 내 후자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된다? 피보험자를 해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해쳤을 때. 알겠지? 피보험자를 고의로 상해를 가했거나, 그건 뭐냐? 나중에 후유장의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법적인 용어, 이게 약관의 용어로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망보험금이 나오질 않는다. 장애급여금이 나오질 않아. 고의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보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온다. 단!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A와 B야. 예를 들어서 수익자 A 50%, B가 50%야. 근데 A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단 말이야. 그래, 해쳐서 원래 사망보험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지만 10억을 받으려고 했었어. 그랬는데 A가 고의로 해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망보험금이 안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B는 선의의 제3자인 거지. B는 그냥 수익자일 뿐이지 이건 A가 죽인 거야. B가 죽인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분 50%에 대해서 5억이 나와, B한테. 홍석현 FC 알았어 몰랐어.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사실은 후자가 중요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을 때 거기에는 고의가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살인의 고의 또는 상해의 고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의가 들어가면 안 나온단 말이야. 내가 골절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에이씨 벽돌로 딱 이거 부러졌어. 골절 진단비 1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 고의가 들어가면 이거는 못 받아. 알겠죠? 홍석현 FC? 요건 두 번째가 중요한 거다. 알았지? 우리 홍석현 FC? 소득금리 엄지척하고 시작합니다. 축구님이 압박해서 건강검진에서 대장출혈 발견돼서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데 아주 만에 하나 암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시경 검사 전에 착한 실비로 전환할 거 하는데요. 암 진단 후에 착한 실비로 전환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진짜 애매한 거야. 왜? 이게 만약에 암 진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실비로 전환하면 어찌됐건 자기 본인 부담감은 조금 높아지기 마련이야. 그러면 예전 실비에 비해서 지금 착한 실비는 오히려 단점일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암이 아니었다. 근데 그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원복 돌릴 수는 없잖아. 그치? 암이 아니면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일단 착한 실비로 일단 조금 기다려라. 알겠죠? 기다려서 암에 딱 걸렸으면 자기 부담금은 적어서 좋기는 한데 그때는 또 전환이 안 되니까. 근데 아마 정부에서 아마 전환해 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상해 의료 실비가 원래는 전환이 안 됐거든요. 상해 의료 실비와 질병 입통원 의료비가 있으면 질병 입통원 의료비만 전환이 됐고 상해 의료 실비는 전환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동부에서 전환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80세 만기를 100세로 연장도 시켜주고 대한민국 최초로 동부에서 이번에 전환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알겠죠? 이건 일단 전환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랬다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때 전환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상해 의료실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크게 실망할 건 없다. 조만간 바뀌어질 수 있다. 왜? 동부가 치고 나왔거든. 알겠죠? 자, 우리 임경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외국 나가 있을 때 실비보험 중지해놔도 되는지 설계사한테 물었더니 중지해놓으면 안 좋다면서 알아보고 연락 준다더니 소식이 깜깜이네. 자, 우리 임경수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설계사들한테는 물어보지 마라. 물어볼수록 당신네들만 피해본다. 예전 실비 있어요. 예전 실비는 외국에서 진료 받은 것도 40%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40%를 보장받을 수 있냐? 약관에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그러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약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할 때는 40%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할 때는 40%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거는 안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는 40%를 해주지만 외국 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거는 치료받은 거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그냥 제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떠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랬어.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했다라는 증명서만 발급이 되면 실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설사 1년 동안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9개월치는 돌려줍니다. 알겠죠? 왜? 그건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거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실력을 갖춰서 유료 상담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병신 같은 것들이 똥자루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남 욕이나 하고 앉았고 되겠습니까?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우리 임경숙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멤버십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아유, 그렇습니다. GI 변액보험은 어떤가요라고 하셨어요. 일단 GI 보험은 CI 보험하고 틀린 거예요. CI 보험은 크리티컬이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시에 선지급이 되는 거고, 이 GI 보험은 제너럴 이니스라 그래서 일반적인 거, 우리 종신이라든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I와 CI의 차이점은 중대한이냐 아니면 일반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고, 근데 변액보험인 거지. 변액보험이다 보면은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 보험금에 엎어준다고 하는 건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죠? 사망보험금이 제일 높다. 원래 셋 중에 제일 큰 거를 주는 거야. 사망보험금 또는 사망 시점에 있어서의 적립액 곱하기 105% 또는 납입한 보험료. 셋 중에 뭐가 제일 크겠어? 사망보험이 제일 큰 거야. 따라서 변액 자체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변액 상품하고 일반 종신보험하고 똑같이 사망보험 1억 넣고 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보험료가 뭐가 비쌀 것 같아? 상식적으로. 왜? 변액은 수익률이 높아지면 더 플러스로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 똑같이 1억은 최저 보장하는 거예요. 종신이나 변액하고 똑같아. 변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악화돼서 얘는 사망보험을 적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최저 변액 아무리 수익률이 나빠도 1억은 보장하기 때문에 최저 보증 1억이야. 그러니까 종신은 무조건 1억이고. 그러면은 둘 다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보험료가 더 비쌀 것 같습니까? 당연히 변액이 비쌀 것 같잖아. 왜? 최저 보증은 1억은 해주고 플러스 알파만 주는 거니까. 근데 변액이 더 쌉니다. 그거 왜 싼 줄 아세요? 보험료 일부를 그냥 펀드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보험료가 더 싸. 얘는 마치 뭐랑 똑같냐? 저해지 종신보험하고 비슷합니다. 변액은. 단! 중간에 나중에 해약하잖아? 해약 환급률이 일반 종신에 비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저해지 종신하고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넣어도 변액 종신이 보험료가 쌉니다. 근데 일반 계약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걔 지읒 가는 소리예요. 알겠죠? 똑같이 1억밖에 안 나온다. 알겠죠? 이별지님.
보험하기. 유니버설 중심보험이 2013년 가입 20년 납부로 순수 상속을 목적으로 들었는데 2년은 가입 금액 다 납부하고 그 뒤부터는 최소 금액으로 줄여서 내고 있는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추가 납입할까 합니다. 2년 설계사가 지수당 받아가려고 꼭 내야 된다고 한 걸 최근에 알았네요. 이거 내가 죽은 뒤 아이들이 상속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 상속으로 보험금을 받는데 김꼭지 언니님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 2년 동안 의무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납입한 해약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지금처럼 대체 납입이 되지 않습니까? 대체 납입이 된 건 보험료 납입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딱 보니까 2년도 안 된 것 같아. 왜? 설계사가 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꼭 내야 된다고 한 걸 최근 알았네요 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물론 낼 수도 있죠. 과거용으로. 근데 어찌됐건 대체 납입하는 거, 보험료 납입 중지를 시켜놓고 대체 납입하는 거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화장실 방수층이 이상했어도 일배책 보상받았는데 혹시 한 달 후 수도배가 누수로 또 밑에 지피해가 생기면 일배책 배상 다시 가능할까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새로운 사고면 보상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한 거는 안 돼. 근데 새로운 사고는 어차피 보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거는 면책기간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치아보험 2012년 2월 27일 날 가입했는데 임플란트 연 3개 한도 보장이라고 써있는데 이번 1월 달에 3개 하고 다음 달에 2개 할 건데 보상 다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못 받습니다. 1년에 3개 한도만 3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눠서 시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게 지금 뽑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 심고 내일 뽑았다 그래서 내일 하나 심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임플란트를 심기 전까지 일단 그게 일단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를 보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정도면은 일단 이 기둥 자체가 조금 약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잇몸이. 그러니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딱 보고 결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년에 막 5개 한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알겠죠? 3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즉 심을 때까지는 얘네들 또 튼튼하게 하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조금 걸려. 그러니까 1년 안에 나 5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치아보험 이목구비 1909 가입하고 28개월 달 400만 자녀 등급받고 치아가 딸이 안 좋은데 치아 전체 다요. 혹 1년 되면 다 보장되는데 혹 6개월 돼서 치아 진료 시 치료 보장 시 평생 1년 안 돼서 50%만 보장받을까요? 라고 했어요. 자, 2년 안에 진단받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50%는 맞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는데 나머지 이빨에 대해서 정말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했다. 그때는 100%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 안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계속 50%다. 이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대로 100% 받을 수 있어요. 단! 뭐라 그랬죠?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 한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암진단을 받으면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암 걸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1회 한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암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병 일당이 있는데 암으로 입원 시 해당되나요? 해당돼요. 암으로 입원했을 때는 암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 입원 일당을 넣었다. 그러면은 암 입원 일당에서 당연히 나오고 똑같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성인병 입원 일당에 암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가나다님 안녕하세요. 질병 사망은 암으로 진단받고 암으로 죽어야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암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암 사망보험금이 있어. 암 사망보험금은 암으로 죽어야 돼. 옛날에 암보험에 그런 것들이 특약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은 암으로 사망했을 때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게 있고 암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알겠죠? 따라서 질병 사망은 암 말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을 해도 어차피 사망보험금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노안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 어차피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질병이든 다 질병의 원인으로서 사망을 하는 거고 설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망진단서에 있어요. 상세 미상의 질병이라고 해서 상세 원인 불명의 사망이라고 해서 나와. 그것도 질병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망보험은 따라서 다 나온다. 근데 보면 생명보험에서 얘기하지. 생명보험은 모든 사망, 일반 사망이기 때문에 나오고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부검을 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안 나온다. 다 밝혀져요. 알겠죠? 다 헛소리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마라.